좋습니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부터 하는 얘기를 또 잘 들으면 다시 한번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파이널 이그젠까지 수업이 대략 5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2시간 하고 다음 주 화요일이 개교 기념일이라 또 수업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목요일 날 하고 또 현충일 날 수업을 못 하죠. 근데 우리가 미리 그걸 대비해서 6월 1일 날 보강을 셋업해 놨습니다. 학기 초에. 그렇죠. 6월 1일 날. 그래서 수업이 5번 정도 남았습니다. 5번. 자, 그래서 많은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하면 또 다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는 게 챕터 4인가? 5인가? 5지 5.
자, BJT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DC 어널러시스는 이제 앰플리파이어로 사용할 때 바이어스 포인트를 계산하거나 바이어스 포인트를 정할 때 필요한 서킷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항상 더 중요한 건 앰플리파이어로 동작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게 모스펫을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필요하지만 이건 정말 모스펫의 굉장히 일부입니다. 이렇게 동작시키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어플리케이션은. 그러나 이제 이 모스펫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세 개 굉장히 많은 이그젬플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하나, 이번 시간에 2개, 그래서 3개의 이그젬플만 있는데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NMOS 파라미터들이 트랜스레졸 전압, 그리고 이 컨덕티비티 파라미터가 주어졌는데 VD가 0.1V가 되게끔 RD를 결정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RD를 결정하면 이게 0.1이 되게끔 되는 거죠. 그게 유일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모스펫이면 오퍼레이셔널 모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확인되면 나머지는 이퀘이션 하나입니다.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이 0.1V란 말은 여기 차이가 얼마입니까? 4.9죠. 4.9면 여기에도 물론 채널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도 채널이 형성되어 있는 트라이오드 리전입니다. 그래서 트라이오드 리전에서 성립하는 식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하고 여기 VGS는 VDD입니다. 이 전압이 이 전압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압은 VDD, 그 VDS는 여기가 그라운드이므로 VD죠. 그래서 여기 VD 이미 주어진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밸류가 되길 원하는 VD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서 이렇게 되게끔 하면 그때 흘려야 되는 커런이 주어지고 이 커런이 주어지면 여기 전압 있고 여기 전압 있고 커런이 주어지면 RD가 주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RD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뭐 쉽게 얘기하면 오hm 법칙과 비슷한 겁니다. 오hm 법칙을 다르게 쓴 거죠. 다르게 쓴 거고 그리고 드레인, 소스 간의 이펙티브 리지스턴스는 드레인과 소스의 전압 디바이드 바이 여기 흐르는 커런 이게 ID면 여기 IS도 ID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IG는 항상 지로기 때문에 커런이 같고 그러면 여기 전압을 커런으로 나누면 이펙티브 리지스턴스란 말은 이 VDS와 ID의 커브를 그려보면 이와 같이 되죠. 트라이오드 리전 이렇게 여기 채널 슈링킹, 핀치 오프, 채널 랭스 마듀레이션이 생겨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슬롭이 1/5 슬롭이 즉 요 원점 부분에서의 슬롭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원점 부분에서 보면 오리진 루트에서 보면 마치 리니어 리지스턴스처럼 동작하는데 그 영역은 이 부분입니다. 이쪽이건 달라지죠. 만약에 이게 순수한 리니어 리지스턴스라면 이 커브가 이 직선이 영원히 지속될 텐데 여기 채널 슈링킹, 핀치 오프, 채널 랭스 마듀레이션에 의해서 이런 모스펫의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또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PMOS입니다. PMOS. 여러분들이 NMOS는 잘 알고 PMOS는 어렵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은 건데 이 폴라리티가 바뀌고 드레인과 소스의 위치가 바뀌고 그런 거죠. NPN, PNP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만 바뀌고 무슨 방향이 바뀐 거지 오퍼레이셔널 프린시플은 동일합니다. 자, 어쨌든 PMOS가 트랜스레졸 전압이 항상 네거티브죠. PMOS는 모든 게 네거티브입니다. 그리고 여기 컨덕티비티 파라미터 이와 같이 주어졌고 여기 RG1과 RG2와 RD를 정하는데 ID가 0.3 mA이 흐르게끔 그리고 세츄레이션 리전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용할 이케이션은 세츄레이션 리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츄레이션 리전에 머무르게 하는 RD의 맥시멈 밸류를 구하라. 세츄레이션 리전에 있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채널이 있고 여기에는 채널이 사라져야죠. 채널이 없는 상태.
핀치오프가 바운더리입니다. 핀치오프 되는 점을 찾아라 하는 거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saturation 리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2분의 1 conductivity parameter 그리고 VGS 요거 전부 다 네거티브입니다. 그리고 threshold 전압 VT인데 이것도 네거티브고 여기에 밀리 M이 있었고 여기도 밀리 M이 있어서 생략했습니다. 생략하고 이걸 풀면 이 제방식을 풀면 두 개의 근이 나오는데 VGS가 마이너스이거나 VGS가 0 이 근이 허근인 이 근이 뭡니까? 무효 근인 이유는 채널이 형성되지 않죠. 채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쪽이 더욱더 네거티브가 그래서 여기 전압이 마이너스2란 말은 여기 전압이 얼마입니까? 3이 되죠. 3이 된다면 5, 3, 마이너스 2 포텐셜 디퍼런스가 생기기 때문에 게이트 전압이 3V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5V가 있는데 커런이 0입니다. IG가 0이면 여기 볼티지 디비전이고 5일 때 3으로 하는 좋은 방법은 여기가 2메가옴 여기가 3메가옴이라면 되죠. 이게 임의로 셀렉트 하는데 이걸 굉장히 큰 값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풋 리지스탄스랑 관계가 있죠. 인풋 리지스탄스를 여기서 본다면 이걸 앰플리파이어로 사용한다면 여기서 본 인풋 리지스탄스는 이 리지스탄스와 이쪽 리지스탄스의 패러럴 컴비네이션인데 이쪽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죠. 가능하면 이걸 크게 하는 게 인풋 리지스탄스도 크고 그리고 여기서의 파워 컨섬션도 작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크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20메가, 30메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러한 리지스탄스는 그런 큰 리지스탄스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차가 커서 이 믿을 수 있는 릴라이블한 리지스탄스 중에 큰 거는 메가옴 단위입니다. 메가옴. 나는 100메가옴 리지스탄스를 쓰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거의 맥시멈일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임의로 셀렉트 했지만 사실은 임의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2V에 전압이 걸리고 ID가 이렇게 흐르게 되죠. 모스펫 성질에 의해서 ID가 흐르면 여기 전압이 3V가 되게 하는 건 이거를 여기 커런이 결정되므로 여기에서의 커런에 의한 RD의 드랍이 3 그래서 당연히 RD를 결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saturation 모드에 있는 경계선이죠. 자, 여기가 3V입니다. 여기가 3V인데 만약에 여기가 4V 하면 차이가 1이죠. 1만큼 네거티브이므로 핀치오프고 만약에 여기가 5가 된다면 4보다 더 커진다면 트레셜드 전압보다 더 볼티지 드랍이 크기 때문에 채널이 형성되는 뭡니까? 트라이오드 리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질 수 있는 맥시멈 밸류는 핀치오프를 갖게 하는 4V입니다. 4V. 커런은 픽스되어 있죠. 커런은 이 전압에서 픽스되어 있는데 이 저항을 크게 하면 4V보다 더 커질 수가 있으므로 4V 드랍을 디벨롭하는 리지스탄스가 맥시멈 밸류이고 그게 여기 써 있죠. VD max는 게이트 전압과 트레셜드 전압 이게 핀치오프의 컨디션이고 그때 RD의 max는 8kΩ 그래서 만약에 이거보다 큰 리지스탄스를 하면 여기에 큰 전압이 디벨롭되고 그러면 여기는 3V 픽스되어 있고 여기가 크면 포텐셜 디퍼런스가 트레셜드 전압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도 채널이 있고 여기에도 채널이 있는 뭡니까? 트라이오드 리전으로 가게 됩니다. 앰플리파이어 가면 앰플리파이어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DC 아나라시스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앰플리파이어로서의 오퍼레이션이 중요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BJT에서 모든 개념을 확립했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노테이션이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컨셉과 결과는 거의 동일합니다. 오히려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게이트에 커런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단자가 3개 있지만 사실은 단자가 커런에 보면 2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이트 쪽은 커런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 합니다. 이런 DC 어널리시스 같은 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미니멈만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BJT 경우와 이제 패러럴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스몰 시그널 오퍼레이션 이란 말은 아까 했던 DC에 AC가 포함됐고, 그리고 스몰 시그널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AC 컴포넌이 DC에 대해서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몰 시그널 오퍼레이션과 스몰 시그널 마들 여러분들 교과서에 여기에 있는 내용이고, 이 개념 설명은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자, 이런 서킷을 생각합니다. 여기 N채널 모스펫이 있고 DC와 AC를 인가하고, 여기 DC와 AC가 인가되어 있고, 여기에 DC가 있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커런 ID 또 IS와 물론 같죠. IG는 항상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DC와 AC가 포함되고, 여기에서 드라이브한 이 전압도 DC와 AC가 포함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DC 베리어블이고, 뒤에 있는 건 AC 베리어블이고, 그리고 DC의 매그니튜드가 AC의 매그니튜드보다 훨씬 크다라는 스몰 시그널 어썸션을 하면 DC와 AC를 분리해서, 쉽게 얘기하면 DC와 AC에 대해서 슈퍼포지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스몰 시그널 어썸션, 이런 가정하에서 오퍼레이션 생각하면, 지금 관심 있는 게 여기가 VGS가 있고 ID가 얼마인가, 여기 지로이므로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쪽이 VGS고 여기가 ID면 이 커브가 뭡니까? 이 모스펫의 세츄레이션 리전에서의 전압 전류 관계식, 이 채널 랭스 마듀레이션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텀이 있는데 일단 그건 고려하지 않고 나중에 따로 추가합니다. 자, 그걸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 2차 함수인데, VGS가 저기 DC 밸류를 중심으로 AC가 이렇게 일부 추가됐을 때 ID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보면, DC만 있을 때 DC, ID, 이 점을 Q 포인트, 콰이어슨 포인트, 바이어스 포인트, 오퍼레이팅 포인트 전부 다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변화하면 이 선을 연장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 모양이 VGS와 거의 같은 모양이다. 만약에 이게 커진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이게 작다면 거의 같은 모양이다, 그런 거죠. VGS와 모양이 거의 같다. 자, 그래서 그런 가정하에서 여기 VD를 보면, VD는 VDD에서 이 RD, IDN 드랍을 이렇게 전개하면 되고, 여기에 DC와 AC가 있기 때문에 전개하면 요 전부는 DC고 요 부분은 AC고, 여기 DC고 여기 AC고, 됐습니까? 그래서 AC in, AC 아웃풋만 생각한다면, AC in, AC 아웃풋을 생각한다면 VGS가 이렇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므로 유상이 반대가 돼서 페이즈 리버설이 발생해서 이렇게 되고, 이 VD는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습니다. RD를 크게 해서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고, 조건이 뭐냐면 뭡니까? 세츄레이션 리전에 있어야죠. 여기에는 채널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채널이 없는, 채널이 소멸된 세츄레이션 리전에 있다면 RD는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고, arbitrarily 임의로 크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현상을 VGS를 크게 한 페이즈를 바뀐 상황에서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나중에 다시 마이너스를 취하면 되고, 마이너스가 있다는 걸 알면 되죠. 어쨌든 앰플리케이션이고, 여기에 DC 어널리시스, AC 어널리시스라는 의미는 이 Q점을 구하는 것. Q점은 모스펫 경우에는 VGS가 결정되면 뭐가 결정됩니까? ID가 결정되죠.
쉽게 얘기하면 VGS를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AC끼리의 관계로서 이 서킷을 앰플리파이어로 생각하는 걸 AC 어널리시스, DC 어널리시스, AC 어널리시스, BJT 경우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스몰 시그널 마들에 대한 개념도 이제 똑같습니다. 이 트랜스 컨덕턴스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인풋이 전압이고 출력이 커런이므로 디멘전이 컨덕턴스고 트랜스란 말은 인풋과 아웃풋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스 컨덕턴스란 용어를 사용하고 이거죠. 아까 했던 그림, 똑같은 그림인데 어떤 가정이냐면 이게 굉장히 작아서 이 2차 함수 대신에 이 점을 지나는 탄젠셜 라인으로 대체할 때 발생하는 그 에러가 무시할 만큼 충분히 작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폭이 작아야 되겠죠. 이 폭이 충분히 작다. 그게 뭡니까? 스몰 시그널 어썸션. 그래서 스몰 시그널 어썸션 하에서는 이 복잡한 익스포넨, 이 2차 함수 대신에 이 점을 지나는 탄젠셜 라인, 접선으로 생각하고 슬롭을 계산해서 그래서 만약에 슬롭을 GM이라는 슬롭을 안다면 여기 AC 컴포넌트 ID는 여기가 이쪽이 X가 VGS고 슬롭이 있고 Y가 ID니까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스몰 시그널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몰 시그널 어썸션은 이게 굉장히 작아야만 에러가 작죠. 만약에 이게 커지면 이렇게 되면 커지면 에러가 커지고 에러가 커져서 에러가 충분히 작게 하기 위한 과정을 스몰 시그널 어썸션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구합니다. 그래서 이 슬롭은 이 함수에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함되고 이거 주어졌으므로 뭐 굉장히 쉽죠. 그리고 어느 특정 밸류에서 이밸류에이션 해야 됩니다. VGS가 DC 밸류인 VGS 라지 V 라지 GS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면 대입하면 이와 같이 되고 요게 이 밸류가 어떤 특정한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의 트랜스 컨덕턴스고 그래서 이게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 트랜스 컨덕턴스는 항상 오퍼레이팅 포인트에 관계가 있어야죠. 여기에서의 슬롭과 여기에서 슬롭과 여기에서 슬롭이 다르기 때문에 오퍼레이팅 포인트에 즉 DC 인포메이션에 항상 관계가 돼야지 만약에 어떤 스몰 시그널 마드를 했더니 DC 인포메이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처음부터 리니어한 직선이었습니다. 스몰 시그널 마드를 디벨롭할 필요조차 없는 이런 리니어한 관계식이 아니라면 반드시 DC 인포메이션이 포함되어야만 어느 점에서의 슬롭인가가 결정이 되고 이 디바이스를 이 모스펫을 볼티지 드리븐 디바이스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모든 오퍼레이션이 여기 전압으로 시작하죠. 커런은 흐르지 않습니다. 전압만 인가하면 채널이 형성돼서 채널로 커런이 흐르는 굉장히 효율적인 디바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 컨덕턴스를 보면 여기 VGS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볼티지 드리븐 디바이스라고 부르고 이와 반대로 BJT는 뭡니까? 커런 드리븐 디바이스. BJT는 베이스 커런이 흐름으로서 거기에 베타 배된 컬렉터 커런이 흘러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이 경우는 전압이 인가되면 모든 오퍼레이션이 시작되는 볼티지 드리븐 디바이스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하나입니다. 파라미터가.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BJT 경우엔 뭐 R파이도 있었고 심지어 R까지 있어서 뭐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게이트의 커런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디바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GM의 표현식이 이렇게 되죠. GM 지금 드라이브한 GM의 표현식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VGS가 주어졌을 때 ID의 표현식이 이렇게 되므로 이 두 개의 관계식으로부터 GM의 또 다른 표현식 그래서 GM의 또 다른 표현식 GM의 또 다른 표현식 이거 뭐 약분하거나 하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걸 사용하는가 하면 만약에 ID가 주어졌다면 어떤 경우냐면 바이어스를 커런 바이어스 쓸 때는 ID가 이미 결정되어 있죠. ID가 주어졌다면 GM을 이걸 사용하고 그게 아니고 전압을 인가해서 VGS가 인가됐다면 이걸 사용하고 뭐 다른 게 있다면 이걸 사용하고 전부 다 같은 이퀘이션입니다. 똑같은 이퀘이션. 근데 필요에 따라서 근데 이게 이 두 개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거와 이퀘이션.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이퀘이션을 다르게 쓴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모스펫의 스몰 시그널 마들은 극히 간단하죠.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됐습니까? 오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모스펫의 새추레이션 리전에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DC와 AC가 인가되고 IG는 DC건, AC건 항상 G로고 ID는 DC와 AC가 있고 그리고 ID는 IS와 항상 같고 DC도 같고 AC도 같고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베리어블이 있는데 VGS와 ID가 문제고 그래서 이거의 스몰 시그널 마들은 극히 간단합니다. 여기 게이트 드레인 소스가 있고 IG에는 커런이 흐를 수 없죠.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 그리고 여기가 오픈되어 있지만 채널이 형성됐기 때문에 채널을 통해서 ID가 흐르고 ID는 여기 GM, VGS 이렇게 정의했죠. 이렇게 드라이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커런이 흐르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죠. 마치 여기가 절연되어 있지만 이쪽으로 커런이 흐르는 것처럼 이건 심벌입니다. 여기 어떤 전압이 있다면 그 전압에 비례하는 커런이 이쪽으로 흐를 뿐이지 여기에 커런이 흐르지 않는 거하고는 오퍼레이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앰플리파이어의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 이제 이걸 알면 뭐 굉장히 쉽죠.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DC와 AC가 있을 때 AC만 고려한다면 여기 전압이 VGS고 여기 모스펫의 스몰 시그널 마들이 있고 여기에 그라운드 RD가 되어 있고 아웃풋 전압은 VD 이렇게 되기 때문에 VD는 GM VGS의 RD 타임스 마이너스 그래서 볼티지 게인이 이와 같이 되고 GM은 이렇게 주어지고 RI는 인피니티 바람직한 거죠. 볼티지 앰플리파이어로서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그리고 RO는 여기서 본 리스탄스는 이것만 보이죠. 이걸 직접 보기 위해서는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없고 오픈되어 있고 이것만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널 랭스 마듀레이션을 고려하면 채널 랭스 마듀레이션이 어떤 거였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여기가 VDS고 ID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어떤 슬롭을 가지고 증가하고 이 슬롭 분의 1이 뭡니까? 여기가 ID이고 여기가 VDS이므로 아웃풋 쪽에 있는 리지스탄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슬롭이 1 over RO고 RO는 VA divided by ID라고 얘기했죠. 요 VA는 여기를 연장했을 때 만나는 이 가상의 전압이고 ID는 이점 핀치오프가 됐을 때 발생하는 ID 요 레이쇼에 의해서 요 RO가 주어져서 이게 이제 완전한 스몰 시그널 마들입니다. 이건 이제 고려해서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해석을 하면 되죠. 됐습니까? 자. 학생들이 BJT를 먼저 배우고 모스펫을 나중에 배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BJT 경우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데 그 반대입니다. 이 뒤가 훨씬 쉽습니다. 전자회로는 뒤로 갈수록 쉬워집니다. 뒤로. 전자회로 2에 가면 시작할 때 쉽고 뒤에 가면 정말 쉬워집니다. 들어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전자회로 자체가 이 란리니어 한 서킷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뭘 배우는 겁니까? 이론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는 이론을 알면 이 모든 걸 쉽게 해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회로만 보면 회로를 보고 거의 모든 해석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하듯이 이 기본적인 프린시플을 염두에 팔로우 해야지 이 전자회로를 회로이론의 R로 접근하면 그런 사람은 절대 전자회로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학기 말이 거의 다 와가는데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필요했던 회로이론 지식은 어떤 겁니까? 오hm 법칙밖에 없습니다. 오hm 법칙.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볼티지 디비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말을 믿지 않는데 사실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피컬 인터프리테이션을 이해하면 이 디바이스가, 이 서킷이 어떻게 앰플리파이어로 동작하는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BJT 경우와 마찬가지 셋업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서킷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뭘 그렸냐면 여기 VDS와 ID 이 디바이스의 여기 아웃풋 쪽에서 본 여기 전압과 커런과의 관계, 여기가 VDS가 여기죠. VDS와 ID와의 관계.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여기 트라이오드 리전 핀치오프, 여기 채널 슈링킹, 채널 랭스 마듈레이션을 거쳐서 이런 여러 개의 커브가 있고, VGS가 어느 특정한 점이면, VGS가 일정한 포인트이면 여기에 바이아스 포인트에 의해서 ID와 VDS가 결정되는데, VGS가 그 DC에 AC가 추가되면 AC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움직이고, 이 커브를 구하는 기본적인 이퀘이션이 이렇게 세운 KVL을 적용하면 이 이퀘이션을 얻을 수 있고, 이 이퀘이션은 이 디바이스가 VD와 ID가 만족해야 되는 서킷 이퀘이션이고, 이 이퀘이션을 로드 라인이라 그러면 이 이퀘이션, 여기는 VDD, 여기는 VDD 디바이드 바이 RD,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이 점이 오퍼레이팅 포인트, 여기가 뭡니까? 오퍼레이팅 포인트이 이 상을 움직이면서 동작하면 ID가 ID 중심을 이렇게 움직이고, VDS가 여기 중심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 전압은 이 경우엔 바로 VD가 되고, 이게 뭐 아웃풋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ID, RD가 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던 스몰 시그널 어나리시스를 생각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Q점, 오퍼레이팅 포인트, 콰이어슨 포인트, 여기에 중심에 위치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 여기에 위치한다면 먼저 컷업이 발생하고, 이쪽에 위치한다면 트라이오드 리전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에 위치해야만 가장 큰 스윙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이게 실제 프랙티컬한 앰플리파이어가 아닌 이유는 이와 같이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여기 DC를 링가하고 또 AC를 링가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프랙티컬한 앰플리파이어는 요 부분, 요 가운데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오퍼레이팅 포인트 Q점을 셋업해주는 그 부분이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거기에 인풋을 인가하고 카플링 캐파시터는 요 바이아스 포인트를 디스터브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서 인풋을 연결하고 아웃풋을 이쪽에서 또 끄집어내는 이런, 이 뭡니까? DC 블로킹 AC 카플링 캐파시터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하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여기 보면 이 IG는 항상 뭡니까? 항상 지로죠. 이쪽으로 커런이 DC 커런이 흐르지 않고 DC 커런 생각하면 이쪽도 흐르지 않고, 그래서 IG는 뭐 사실은 DC건 AC건 지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볼티지 드랍이 지로고, 여기 전압이 VD라면 여기 전압이 VG인데 VG는 VD하고 같죠.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지만 커런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볼티지 드랍이 지로고 이 포텐셜과 이 포텐셜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이 같게 하는 그런 바이아스, 그렇게 하는 서킷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여기 전압이 없죠. 채널을 크리에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다면. 그래서 이게 커런이 흐르지 않지만 반드시 있어야만 이 전압이, 이 포텐셜이 같아져서 여기에 채널이 형성됩니다. 됐습니까? 자, 또 하나의 서킷,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여기 전압이 두 개의 디비전에 의해서 여기 VGS를 어떻게 인가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RS는 바이아스 입장에서 보면 필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BJT 경우에 여기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이게 있음으로써 오퍼레이팅 포인트이 어떻게 됩니까? 안정화됩니다. 원하는 포인트에서 비껴가도 다시
이게 브링백 하는 피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합니다. 아니면 BJT 경우에 여러분하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이런 방법. 그래서 이쪽에 인풋, 이쪽에 아웃풋을 연결하는 방법. 이 가운데 서킷이 Q점을 만들어주는 서킷이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VDD와 VSS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전원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여기에 이 RG가 필요한 이유도 RG가 있어야만 여기 전압이 얼마입니까? 그라운드죠. 커런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IG는 항상 지로기 때문에 여기가 그라운드입니다. 그래야만 여기가 그라운드, 여기가 네거티브 라면 여기에 뭐 걸립니까? 전압이 걸려서 채널이 만들어지지.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여기 전압이 없죠. 지로가 아닙니다. 그라운드에 물려있는 게 아니라 전압이 없어 떠 있습니다. 플로팅 되기 때문에 도저히 채널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커런은 흐르지 않지만 이게 있어야만 여기 전압이 디벨롭되고 채널이 형성됩니다. 그렇습니까? 또 하나의 베리에이션은 뭡니까? 여기에다 뭘 다는 겁니까? 커런 소스를 갈 수 있죠. 커런 소스. 그래서 이런 이 개념, 이 서킷, BJT 경우와 동일하고 BJT 경우보다 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BJT를 잘 팔로우 했다면 여긴 전혀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 지나면 앰플리파이어를 실제로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이 바이어스 하는 방법 하면 이번 학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앰플리파이어가 어떻게 동작하는가 무슨 커먼 베이스, 커먼 에미터의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건 절대로 외울 필요 없죠. 그런 거 외우면 안 됩니다. 이 오퍼레이션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